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연말 거의 다 왔는데 시장은 오늘도 어렵네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오늘 뭐 연준의 매파적인 이야기,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나 속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사실 장 마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우리 네.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네요. 여러 가지로 반도체가 올 한 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계속 좀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자, 내년에 이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시장 그 전체 그 자체를 보면은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AI 수요가 굉장히 아직 건재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AI 수요가 지금은 약간은 멀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가 그렇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로봇 네. 보면서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AI를 담는 뭐 가장 그거한 그릇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니까. 네네. 그 얼마 전에도 무슨 외신이 하나 떠서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그 TSMC 웨이저자 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세계 최고 부자와의 대화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그분 대화를 좀 얘기하면서 가장 앞으로 힘써야 될 분야가 그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고 가장 걱정인 거는 나에게 아무도 반도체 칩을 공급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굉장히 뭐 우주 산업이라든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그쵸, 네. 그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거는 뭐 그쵸, 잘 알려진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 그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좀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이 지난해보다 한 6.5% 성장을 해서 역대 최대인 한 1,130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내년하고 내후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 성장할 것 같은데 그게 AI 향 그 뭐 HBM이라든가 이런 뭐 중국 기업들이 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웨이퍼 팹 장비 부분이 역대 최대로 좀 실적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이제 네네. 보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K와 같은 메모리 3강으로 불리는 회사고. 네. 근데 메모리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 HBM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수요는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폭발하고 있죠. 수요가 많고 비싸고 한데 그 외에 나머지 구공정 레거시 메모리들은 경기가 내년에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응용처 앞에 그러니까 그 전방 수요들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그 레거시 제품들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점점 떨어지는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늘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했을 때도 AI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PC나 스마트폰 쪽에서는 어쨌든 이 메모리 쪽에서는 분명히 좀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내년에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내년에 그 이쪽은 수요가 안 좋을까요? AI 말고 이 반대쪽은? 예, 이게 참 내년 경기 둔화라는 여파가 참 이런 식으로 네. 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 메모리만 딱 제가 또 보면은 네네. 이게 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응용처, 뭐 3대 응용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서버, PC, 뭐 모바일 주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그쵸? 합니다. 네네. 그중에 서버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여러 가지 이제 AI 수요들이 많고 미래를 내다본 AI 투자들이 많이 이어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서버용 그런 고사양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PC하고 모바일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네네. 내년에 세계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은 관세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세계 무역 투자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 태블릿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완제품 부문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들리는 얘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뭐 나왔나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러니까 올해 판매 목표보다 그러니까 올해의 판매량보다는 줄이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당연히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특히나 PC나 태블릿 쪽은 굉장히 좀 쉽지 않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좀 아무래도 메모리 쪽은 좀 특히 범용 메모리 쪽은 네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통계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가트너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 시장조사 시장조사 업체. 업체죠. 올해 3분기에 이제 전 세계 PC 출하량을 보니까 6,3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사실은 올해 메모리 기업들이 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PC나 메모리용 모바일용 메모리 시장은 적자였던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내년에 뭐 크게 나아질 게 없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은 좀 진짜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그쪽 부분에서는 예.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먼 미래 투자를 위한 그 선제 투자를 위한 AI를 빼면은 일반 소비재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참, 문제가 이게 뭐 일단은 뭐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소비나 수요 자체에서도 문제인데 네. 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문제가 얹어진 것이 네. 중국입니다. 그렇죠? 메모리 저희가 계속 기자님이랑도 그렇죠. 나눴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이거 저가로 지금 막 메모리를 찍어내니까 이러니까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네. 겹겹이 지금 문제예요. 이게 제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으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지 네네. 않으셔서 들으면 좋겠는 게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게 곧 수율의 개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제품들은 수율이 낮기 때문에 삼성이나 SK에 비해서 불량품도 많고 아직은 수율이 확 올라온 건 아니지만 생산량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 특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메모리 3강 체제를 네, 흔들 수 있을 따라오고 정도다라는 그런 정도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당연히 수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히 범용 제품에서. 그래서 지금 그 선두주자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죠. 근데 창신 메모리가 이제 90정 레거시, 이게 DDR4 디램 그 물량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삼성 SK한테는 파급이 오냐면은 이러면서 사실은 DDR5 디램, 최신 DDR5 디램 시장까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DR4 디램 뭐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쵸. 가격이 싸게 떨어지니까.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하락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DDR5 디램 공정 전환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회사가 뭐 3분기 때 공이 얘기했듯이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레거시를 축소하고 네네. 뭐 선당 공정으로 전환하게 이런 언급이 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DR5 디램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상한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는 게 뭐죠? DDR4 디램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쵸. 최신 DDR5 디램 가격까지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게 만약에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실적에도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DDR4 디램 생산을 늘리니까 글로벌 3대 메이저 메모리 기업,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 SK SK 가. 얘네들이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DDR5 디램의 공급량 증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 정말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진짜 1년 만에 또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게요. 자, DDR4를 중국이 막 따라오니까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DDR5로 빨리 넘어가서 이거 DDR4의 뭔가 수익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만회를 DDR5로 해야 되는데 DDR5도 가격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메모리 쪽의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가격의 하락폭이 눈에 보이는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PC랑 모바일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PC용 DDR5 디램 16기가비트 제품을 보니까 지난달에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3.9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전월 대비 한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한 달 만에. 예. 이 DDR5 디램은 현물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한 9월 초쯤 보니까 같은 제품이죠. DDR5 디램 16GB 제품을 보니까 한 현물 가격이 한 5달러를 약간 웃돈 한 5달러 정도 됐었는데 초반이었는데. 이번 달 초죠. 한 지난 2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75달러 정도로 낮아진.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리점하고 어떤 소비자의 직접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기업 간 거래가 많은 이 특성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현물 거래 그 현물 가격의 비중은 크지는 않은데 네네. 이 시장의 즉각적인 어떤 매매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정 거래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 같이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1월부터 쭉 제가 이제 이걸 쭉 봐야겠지만 DDR5 디램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지 봐야겠지만 그런 조짐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 있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DDR4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거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둔화와 중국 영향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게 있고 PC형 DDR4 제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난달 고정거래 가격은 이미 한 달 만에 한 20% 이상 폭락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디램뿐만 아니고 이제 낸드 플래시도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디램은 3강 체제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지지를 받는 건 있지만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치열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거시 제품 이제 128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제품 보니까 지난달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 한 그 20% 그러니까 30% 가까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아이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업계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감산을 좀 검토해야 될 수도 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대로는 좀 내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게요. AI 시대에 이 ESSD, 그러니까 기업용 SSD 같은 그 제품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범용 낸드 플래시 제품들의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자, 이런 통계 수치나 이런 판매 가격들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 쪽 이외의 칩들은 지금 가격이 안 좋다는 걸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내년 초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뭐 내년 초뿐만 아니라 내년 내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텐데, 그걸 보는 게 뭔가 약간 선행지표처럼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니까 이게 걱정이 좀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삼성, SK 이런 회사들의 풍향계 같은 그쵸,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똑같습니다. 아까 마이크론 얘기한 얘기가 뭐 이런 PC나 모바일 쪽에 지금 수요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릴까요? 내년 이제 2025 회계연도 2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2월이죠. 이때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한 79억 불, 7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한 1.53달러 정도 될 것으로 봐서 월가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하회한 수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SK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보도도 좀 나왔고 여의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들을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한두 군데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데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죠. DS 부문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을 뭐 기존에 한 25조 6천억 정도 했다가 지금 한 16조 7천억 정도로 낮춰 잡았고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더라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년 DS 부분 영업이익이 기존보다 낮은 한 19조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PC나 모바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수요처 여기에 범용 메모리를 많이 찍어내서 여기에 파는 그런 쪽의 강점을 보이는 사실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쵸.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악재라고 직격탄을 맞겠죠. 할 수 있겠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HBM 시장 그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네네. 보니까 하이닉스도 좀 내렸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제 남는 건데 사실 뭐 어느 업계든 반도체뿐만 아니고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지만 네. 중국이 한번 이제 그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해답이라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해답이라는 게 막을 수가 반도체 없죠.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HBM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업용 SSD 같은 그런 아주 수요가 넘치고 가격이 비싼 메모리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이 그쵸. 서바이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죠. 나중에 또 중국이 이 시장까지 넘어올 즈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에서 현재 이미 한 40% 정도는 돼가지고 네. 그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밀착이 돼 있고 내년에 이제 6세대 HBM4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패키징 기법이 5세대하고 또 확 바뀌기 때문에 네. TSMC와의 그런 협업이 훨씬 더 밀착도가 더 커질 것이고 하는 그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좀 시장에서 보기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이것도 결국에 또 삼성전자는 그럼 HBM 이거 어떻게 이걸로 네. 만회를 해야 되는데 잘 아직도 아시겠지만 답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 5세대 HBM3를 연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많았는데 좀 어려워질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연말 다 여전히 됐습니다. 예. 콜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오늘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 합니다. 예. 하는데 이 범용 제품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HBM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더 늘려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HBM 생산량을 내년에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그래서 이미 시장이나 업계 사람들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HBM 그 생산 물량을 배 이상 늘려가지고 확 드라이브를 걸어야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 나오면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걸 내서 할지. 예.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글로벌 전략회의 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진짜 HBM 생산량 늘려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네. 대응을 할 것인지 이 전략을 오늘 코멘트를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뭐 주말 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삼성전자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고 뭐 이게 뭐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자님이랑 저희도 얘기 계속하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이 저가 공세 산업들을 하나씩 잠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내일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반도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미 뭐 반도체가 거의 뭐 최고의 보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철강, 석화 이런 데는 뭐 이미 타격이 가시화해 좀 한두 군데만 얘기를 해보죠. 뭐 네. 현대제철이 얼마 전에 경북 포항 이공장 가동 중단하기로 했고요. 아, 네. 포스코도 이것도 정말 큰 기사인데 그렇죠. 45년 동안 가동했던 일선제 공장 폐쇄했는데 다 똑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석유화학은 더 심각하죠. 그렇죠. 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이야기 뭐 너무 많이 나왔죠. 등등 네. 잇따라 구조조정하고 있고 LCD 쪽은 이미 중국이 다 이제 중국 천하가 됐고 요즘에 이제 트럼프 2기 뭐 국내 정치 리스크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외부 변수기도 하고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다가 또 사라질 그런 그쵸? 아니면은 네네.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의 외부 변수인데 이 중국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 밀고 들어오는 그런 그쵸, 예, 왜냐하면 같이 뛰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지금 뭐 기업들이 어쨌든 뭐 머리를 짜내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중국의 이 속도 자체는 저희가 진짜
너무나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 어쨌든 반도체 우리가 얘기 오늘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오면 뭐 HBM도 빨리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이긴 한데 파운드리도 또 문제예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쨌든 지금 얼마 전에 인사하면서 수장을 교체하긴 했는데 네.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게 경쟁이 만만치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저희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파운드리 시장도 참 이게 문제라기보다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참 어렵네요. 이게 이 TSMC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이 통계를 간단하게 이거 시장조사업체 ID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예상을 하기를 내년 그 파운드리 TSMC 점유율이 66%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네. 66%면은 거의 그러니까 독점 논란이 나올 정도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중국 SMIC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도 있고, 뭐 UMC 대만 UMC라는 회사도 있고 한데 그들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이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30년에는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격차는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떻게 이제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위를 했던 그런 그 업종 품목들을 보면은 자 D램,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그런 규격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볼트너트 끼우는 거 이게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그렇죠. 그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고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규모의 그러니까 경제를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제품을 내놔서 고급화 전략을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갤럭시 똑같습니다. 그렇죠. TV도 똑같고요. D램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다 중국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성공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그 점유율을 먹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파운드리 시장은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해줘야 되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물론 일정 정도의 처음에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구축할 때는 당연히 그게 있지만 네.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애플이 다르고 또 메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비스 마인드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각자 고객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줘야 되는 대응을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스템 LSI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비슷한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진짜 잘 나간다, 이분은 진짜 에이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메모리 출신들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파운드리 그 사업 부장 요번에 새로 온 북미에서 넘어온 이 한진만 사장이라는 분도 사실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메모리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그렇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최선단이죠.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말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수율인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뭐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2나노 수율은 뭐 한 50%, 60%, 70% 한 이 정도 60, 70% 정도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거의 아주 낮은 수준의 수율이고 3나노 같은 경우도 알려지기로는 삼성전자가 이제야 한 5, 60% 정도, 60, 70% 이 정도 됐다. 이미 이제 거기 3나노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80% 이상, 90% 이상 이 정도인데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그걸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신뢰죠. 신뢰도죠. 그렇죠. 그 수율이 나오는 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제 임직원들한테 보낸 첫 메시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타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타 대형, 그러니까 메이저 그 TSMC 대비해서 뒤처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과제로 2나노의 빠른 램프업, 그러니까 생산량 확대를 꼽았고요. 네네.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2나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 기술력 밀리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게 있게 되면 그렇죠. 빅테크 수주전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네네. 2나노, 3나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5나노 공정이라든가 7나노 공정 쪽도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많은 영업을 좀 잘해서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이제 매출을 좀 같이 띄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올 한 해 참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걱정이나 주변에 뭐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또 응원하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 산업이기 예. 때문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글로벌 전략회의 하고 있다는데 삼성전자도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될지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시장 상황도 그렇고 자체 경쟁력도 좀 레벨업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예, 새해에도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